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산 초음파 사랑모임 영초사 초음파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간장 파트가 됩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우리 영초사의 그 상징인 용이죠. 용이 지금 토끼의 간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하고 있죠. 이제 토끼가 간 질환의 아래가 만성 간 질환, 간경변이 되어서 토끼의 간을 이제 이식 수술합니다. 이 토끼가 이게 리버죠.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간 이식은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레프트 로브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려면 초음파를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수술 후에 초음파로서 팔로우를 하는 거죠. 이식관이 잘 살아있는지, 리젝션이 있는지, 또는 혈관이 막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포스트 오피에 초음파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경변 리버 시로시스에 대해서 선생님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리버 시로시스에 우선 들어가기 전에 만성 간염과 하고 리버 시로시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만성 간염하고 리버 시로시스의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왜냐하면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까지 이 1년의 연속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만성 간염이 간계로 왔느냐, 그거는 굉장히 크리어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간경변 말미에 제가 한번 간별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경변의 개요죠. 광범위한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하고 재생결절을 동반하고, 그 재생결 리제네티브 노즐을 동반하고 미만성 간실절 개사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간질환이죠. 그래서 형태학적으로 소결절형, 대결절형, 혼재형으로 나눕니다. 그게 마이크로 노듈라 타입, 마크로 노듈라 타입, 그 다음에 믹스 타입이 있습니다. 병리 소견으로서는 이 첫째, 간 전체의 섬유화 재생결절이 형성이 보이죠. 이 일부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간경변이라고 하지 않지요. 일부의 간의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거 보이는 것은 포칼 파이브로시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버 시로시스는 전체적인 이제 병변입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의 개사, 재생, 섬유성 조직의 증식에서 소엽 구조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겨가 이것이 파이브로시스 됨으로써 정상 리버의 아키텍처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에서는 조기에는 간이 종대를 일으키고 항색으로 보이고 지방 변성이 일으키죠. 페트 메타몰포시스 시는 간장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코올 리버 시로시스는 소결절 마이크로 노듈라 타입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기에 되면 간이 위축이 되고, 그러고 단단한 대결절성 간경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성을 의한 것, 특히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은 대결절형 마크로노듈라 타입으로 보이게 됩니다. 조직상에서는 우리가 문맥, 중심정맥 또는 문맥 또 문맥으로 연결되는 파이브로시스가 보이죠. 그렇게 해서 대소결절, 또 비정상적인 동정맥 단락, 그 다음에 단핵세포, 플라스마셀, 림포사이트 같은 것이 침륜이 관찰됩니다. 이런 소견이 이제 관찰이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병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서머리가 선생님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경변의 병리죠. 병리에서 우리가 간경변은 크게 이제 잉크가 많이 흘려버리네요.
이제 날씨가 하니까 잉크가 좀 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리로 마이크로 노듈라 타입, 마크로 노즐 타입 노즐이 있죠. 노즐인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노즐은 대부분 이제 그 알코올성 간염 또는 톡식 톡식 간염 헤파타이티스 이런 데서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빌리어리 리버 시로스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 노즐입니다. 마크로 노즐은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 후에 잘 생기죠. 그러면 이제 원인이고 마이크로 노즐은 3mm 결절이 3mm 크기가 3mm 이하죠. 결절 크기가 마크로 노즐은 결절이 5mm, 3mm 이상입니다. 근데 초음파상에서 결절로 인식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결절이 5mm 이상 돼야 이상이어야지 인식이 됩니다. 3mm는 참 결절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마크로 노즐라로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리버에서 아나토미 센트럴 베인이 있고 포탈 에리아가 이렇게 있죠. 리버에 여기에 포탈 삼각형이 전부 포탈 에리아입니다. 포탈 에리아. 그래서 리버의 헤파토사이트는 이렇게 포탈 에리아에서 센트럴 베인으로 배열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리버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여기가 사이누소이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포탈 에리아에서 포탈 베인, 헤파틱 아트리 블라드 플로우가 믹스돼 가지고 사이누소이드를 해 가지고 센트럴 베인에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나 톡식 헤파타이티스는 병변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면 요부터 생기죠. 여기서 병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브라스코에 여기로 가니까 포탈 에리아가 브라스코라이가 가장 좋고 센트럴 베인 에리아가 브라스코라이가 가장 약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센트럴 베인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센트럴 베인에서 시작돼가 파이브로시스가 요렇게 포탈 에리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센트럴 베인 에리아에서 포탈 에리아로 이제 병변이 파이브로시스 같은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결절이 결과적으로 작은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는 반대로 포탈 에리아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 포탈 에리아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포탈 에리아죠. 여기 리버의 사이너스, 여기 포탈 에리아, 센트럴 베인. 그래서 이 염증이 포탈 에리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포탈 에리아에서 진행가 이렇게 진행하고 또 포탈 에리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고 이렇게 포탈 에리아 연결되고 포탈 에리아 연결되고 포탈 에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크로 노즐이고 요거는 센트럴 베인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작은 결절이죠. 그렇죠. 요거는 소결절이 되고 요거는 대결절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바이럴 헤파타이슨 포탈 에리에서 병변이 생기가 포탈 에리 연결하니까 큰 결절이죠. 요거는 센트럴 베인에서가 포탈 에리를 연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작은 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 시로스 막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외에는 강경변은 대결절, 알코올이나 톡식이나 이런 것은 소결절 이렇게 됩니다. 백리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으로서는 우리가 첫째는 간의 전체적인 형태, 그 다음에 간 실질의 변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포탈 하이퍼텐션이 인한 병변, 그 다음에는 우리가 GB나 역엔 병변 이런 소견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소견. 첫째는 간의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간 형태의 변화가 오죠.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정상간은 아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죠. GB고, 요 포탈베인이 이렇게 있고, IVC 있죠. IVC, 여기 GB, 이렇게. 이게 이제 노멀 리버입니다. 정상 간이죠. 이제 간 경화가 되면 첫째 어떤 변화냐면, 자, 레프트 로브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게 됩니다.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이렇게 커지게 되죠. 왜 그러면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느냐 하면 첫째 원인은 우리가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포탈 베인은 중심에 있지 않고 변연에 있죠. 변연에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 로브의 포탈 베인보다 압박을 적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포탈 베인의 위치가 깊숙이 있지 않고 전부 슈퍼피셜 이렇기 때문에 압박을 적게 받는다. 슈퍼피셜 위치로 컴프레션을 적게 받죠. 컴프레션이 적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에서 포탈 하이퍼텐션이 되어버리면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생기죠.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때문에 이 라이트 리버의 블러드 플로우가 레프트로 와가지고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리가멘텀 테레스 있는 쪽으로 해가 요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리버의 블러드 플로우가 레프트로 시프팅 되죠. 시프팅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커니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견은 우리가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요번에 라테랄 세그멘트죠. S4가 위축이 됩니다. 왜 S4가 위축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리버 시로시스 때는 원래 S4 부위가 블라스프라이가 굉장히 좀 위크하죠. 왜냐하면 포탈 베인의 방향이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이죠. 문맥 혈류의 방향이 역방향이죠. 방향이 역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의 블러드 플로우가 평소에도 적은데 더욱더 적어져 버리죠. 적어집니다. 그래서 슈링키즈 되죠. L4가 위치. 그 다음에는 우리가 S1이 있죠. S1은 IVC고 S1은 커지죠. S1 종대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S1은 포탈 하이텐션 대 리버 시로시 때 보면 이 인피럴 베나 카바에서 블라스포를 오히려 받게 되죠. 직접 받아버립니다. 정상은 우리가 이제 포탈 베인 헤파틱 아트를 받아가 센트럴 베인에 가가지고 센트럴 베인이 IVC로
센트럴 헤파틱 B인가가 헤파틱 B니 IVC로 가는데 이제 브라플로가 못 가니까 그걸로 IVC에서 있는 혈관에서 S1이 블라스포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는 어떻게 되느냐? 라이트 리버는 라이트의 안테리어는 비교적 유지되는데 포스테리어는 슈링키지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 리버의 포스테리어는 슈링키지 되죠. 줄어들. 왜냐하면 메인 포탈 베인에서 먼 위치 있죠. 페리페리에서. 이렇게 주 문맥에서 먼 위치에, 먼 부위에 있기 때문에 블라스포라이를 적게 받죠. 그러면 슈링키지 됩니다. 네, 이렇게 슈링키 되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 형태는 레프트 로우 라테랄 세그멘트 커지고 S4 위축되고 그 다음에 S1 커지고 안테리어는 비교적 유지되고 포스테리어는 슈링키지 되고 전체적으로 리버가 공 모양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간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가 변화가 오죠. 담낭은 이렇게 담낭백이 두꺼워지죠. 담낭백 비후. 그러나 내강은 정상이죠. 내강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급성 간염에서는 담낭백이 비후가 되고 내강은 클래스 되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포탈 하이텐션이 생기고 문맥압이 높아지니까 이 시스틱 베인이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이포알부미미아 그 아사이티스 단백질을 생성 못해 가지고 이제 알부민이 떨어지면 또 담낭백에 이디마가 생기죠. 그 두 가지는 문맥압이 증가, 그 다음에 저단백 혈증, 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견은 이제 GB 소견이고, 그 다음 소견은 이제 우리가 스프레노메갈리, 스프린이 커지게 되는죠. 왜냐하면 리버에서 포탈베인이 이렇게 포탈베인이 SMV, IMV가 스프린이 이렇게 되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압이 높아지니까 역행해가 스프레노메갈리, 비장 종대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피가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스프린이 오히려 이제 결국 울체가 되는 거죠. 스프레노메갈리, 비장 종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포탈 하이텐션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혈류가 이제 이 포탈 에리에서 센트럴 베인을 가는데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사이누소이드가 옵스트럭션 돼가 압이 올라가 포탈 베인 에리에서 일로 센트럴 베인을 못 가는 거죠. 이걸 이제 포탈 하이텐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장 정대가 있죠. 그 다음에는 소견에서 이제 혈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류 소견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맥압 항진적일 때 문맥압 항진이 되어버리면 혈류 소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는 이제 간 실질 내에 간 동맥이 보입니다. 간 동맥이 확장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포탈벤이 혈류를 못 가가니까 헤파틱 아트리가 혈류를 공급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맥이 확장되죠. 문맥이 확장이 되다가 나중에는 아주 심해지면 오히려 문맥이 허탈되는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이제 익스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버고 포탈 베인이 이렇게 리버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포탈 베인 아닙니까?
여기 포탈빈 위쪽에 우리가 헤파틱 아트리가 있습니다. 헤파틱 아트리 여기 집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문맥이 확장이 되죠. 이게 포탈할 때 문맥이 포탈벤이 직경이 13mm 이상이 되면 문맥가 항진증을 얻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진증인데, 그리고 혈류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류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정상은 이렇게 레드 컬러죠. 왜냐하면 혈류가 간으로 가니까 정상에는 레드 컬러인데 정상 혈류죠. 그러나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이 너무 심해지면 거꾸로 혈류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포탈 하이퍼텐션이 너무 심해져가면 포탈 베인에 여기로 혈류가 거꾸로 블루 컬러로 되고요. 이 블루 컬러 혈류가 간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블루 컬러. 그 혈류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헤파틱 아트리에 들어간 혈류가 이제 거꾸로 포탈 베인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이제 혈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헤파틱 아트리가 확장이 되죠. 헤파틱 아트리가 확장이 되고 간 실질 내에서도 헤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간 실질 내도 간동맥이 이렇게 보입니다. 간동맥 관찰. 그래서 우리가 포탈빈이 늘어났느냐 또는 헤파틱 아트리 어떠냐 또 컬러가 어떠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이게 포탈빈이 이제 그 스롬보시스나 이런 거에서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포탈빈이 완전히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대가 포탈빈이 보이지 않죠. 포탈빈이 안 보이고 포탈빈 주위에 이제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이 여기 혈류가 막 보입니다. 예, 코라테럴. 예. 여기 이제 포탈빈이 섬유화 파이브로시스 되고 요거는 코라테럴 베인이 이렇게 관찰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맥가 항진증이 되면 결국 간에 있는 간으로 가는 이 블라드 플로가 다른 쪽으로 해가 빠져나가야 되죠. 그걸 후혈액류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을 하죠. 코라테럴 서큘레이션.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서 관찰할 수 있는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은 첫째 파라 움비리칼 베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랩터 게스트릭 베인, LGB, 랩터 게스트릭 베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프린 주위에 스프레노 리날 션트 여기 이제 우리가 관찰을 비교적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파라 움비리칼 베인은 어떻게 보이냐면 파라 움비리칼 베인은 이렇게 지비가 있고 여기에 랩터 포탈 베인의 움비리칼 포셜이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리가멘텀 테레스죠. 혈류가 이렇게 잘 안 보이던 혈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탈 베인에서 혈류가 열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움비리쿠스로 향하죠. 움비리쿠스로 향합니다. 요걸 파라 움비리칼 베인이에요. 파라 움비리칼 베인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랩터 포탈 베인 움비리칼 포셜에서 리가멘 테레스레가 열로 가는 베인이죠.
두 번째는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이 보입니다.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은 아주 가늘죠. 가는데 정상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요 베인은 포탈 베인에서 그 이소파지알 바릭스로 향하는 베인입니다. 자, 여기에 리버가 이렇게 레프트 로브 있으면 여기가 이소파구스 식도죠. 식도고 요게 토초산 베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레프트 LGV 딜라테이션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프레노레날 션트죠. 스프레노레날 션트는 스프린 쪽에 이제 하고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하고 스프레노 레날 베인 스프레노 리날 션트 요렇게 스프린이 있고 키드니죠. 키드니가 LK가 있죠. LK 스프린이 보면 여기에 이제 스프레닉 베인이 요렇게 가가 이제 레프트 레날 베인 스프레닉 베인 여기 이제 션트를 이렇게 보이죠. 정상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데 요 스프레노 레날 션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션트가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에 보입니다. 그 위에도 이제 우리가 리버 시로스가 심해지면 하이포알부미네미아, 이제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되어가지고 미네미아, 아사이티스가 복수가 생기죠. 복수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게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의 총파 소견입니다. 그래서 간 행태의 변화, GB의 변화, 그 다음에 스프레노메가리, 그 다음에 헬류의 간에서의 주위의 헬류의 소견, 그 다음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하이퍼알미네미안 아사이티스 이런 소견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에서 하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LC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완성 이건 뭐 엄밀하게 말해서는 감별이 좀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둘이가 연속적인 병이죠. 크로닉 파이 오래되면 이제 리버 시로시스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지금 말하는 LC의 전행적인 소견이 보이면 당연히 뭐 LC고 이제 이거 웃으면 그런 헤파타이티스인데 그렇지 않아요. 애매한 경우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간 포면을 보죠. 간 포면을 이 중요하죠. 이제 초음파를 보면 간의 레프트 로버에 라테랄 세그멘트가 도움이 좀 됩니다. 이렇게 종단상을 하면 이제 이 LC의 경우는 포면이 이렇게 끊겨지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노즐이 마크로 노즐이 되면 마크로 노즐 요 사이에 이제 간 포면선이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물결 치듯이 물결상이죠. 물결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파도상으로 끊기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로 노줄라 리버 시로시스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까지는 마크로 노줄의 이야기죠. 마이크로 노줄은 잘 안 됩니다. 마크로 노즐 타입의 LC.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걸 컴프레션을 한번 해봅니다. 눌러보면 이제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프로브로 컴프레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포면이 컴프레션 안 되죠. 안 되고 밑으로
하방으로 리버가 하방으로 이동하지만 간 포면의 변화는 보이지 않죠. 간 포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조금 이제 리버가 그래도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컴프레션 전인데 요걸 이제 컴프레션을 가할 때는 요렇게 쏙 좀 들어가는 컨케이브한 느낌이 조금 오지요. 이거는 이제 컨케이브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는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헤파틱 B인을 이렇게 레프트 헤파틱 B인이 이렇게 있죠. 레프트 헤파틱 B인을 우리가 도플러를 해보면 트리페이시 패턴을 보이죠. 우리가 이제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혈류가 트리페이식 패턴이 보이죠. 패턴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레프트 애트리움, 라이트 애트리움 컨트랙션 할 때 이렇게 되죠. 요는 이제 페이시 패턴이 보이는데 LC 되면 이게 트리페이식 패턴이 없어지는 거죠. LC에서 없어지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그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트리페이식 패턴을 보고 LC냐 아니냐 한데 지금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리버 시로시스에 대한 초음파 소견을 병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